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어쨌든 지금 그 윤과 절연 못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포기했죠.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날 걸로 예상합니다. 보인다. 예, 그렇게 보이시죠? 예. 그래서 지금 그 포인트가 두 개인데 네. 하나는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선언한 이후에 대구, 네. 경북, 부울경에 공을 들이고 있고 부울경에서 40%를 넘기느냐, 대구, 경북에서 30%를 넘기느냐, 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. 네. 40%를 부울경은 40%를 넘어서 현재의 추이를 보자면 네. 1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. 네. 여기서 승기를 확실히 잡는 것.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21%인가 지난번에 그랬어요. 네. 20%대 초반을 넘지를 못했어요.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. 네. 예.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30%를 넘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보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동부권을 그렇게 정리가 되면 즉 40%를 부울경에서 넘기고 대구 경북에서 30%대를 넘긴다. 부울경은 1위를 목표로 한다. 이렇게 가면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수도권하고 호남인데요. 여기는 투표율이 관건입니다. 투표율. 예. 투표율이 관건이에요. 그래서 투표율이 관건일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. 네. 하나는 내 표의 가치가 평소 대선보다 소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네. 평소 대선보다 약 120%에서 많으면 150%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. 한 표의 가치가 가장 셀 때입니다. 그거는 거꾸로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생각하세요. 아 이미 이겼으니까 내가 안 가도 이기는데 지장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큰일 납니다. 큰일 납니다. 예. 저쪽은 똘똘 뭉친 25에서 30이 예. 있어요. 예. 근데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은 이재명 찍기가 좀 여전히 껄쩍지근하다 하는 분들은 투표를 안 할 거예요. 아, 제가 송파 갔는데 너무 체감했어요. 예, 투표를 안 할 거예요. 안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예, 투표를 안 할 거예요. 근데 이럴 때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면 내 표의 가치가 120% 150%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지금 투표장에 안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에 이거보다 가치 높은 투표가 없었다. 가장 투표값이 높은 투표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호남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, 후보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 정치인은 그 시대의 도구가 됩니다. 본인을 네. 도구로 써달라라고 네, 얘기를 네, 하셨잖아요. 그 시대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저런 판단 이런 거를 좀 뛰어넘어서 압도적으로 네. 투표에 참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조국혁신당은 호남 분들에게 특별히 더 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어제 선관위가 한국갤럽하고 전국 17개 시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,526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. 응답자 가운데 86%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, 이런 네. 답변을 했는데 지난 대선보다 3%포인트 증가한 상황인데 재밌는 점은 18세에서 29세 투표가 네. 가장 저조한 세대인데 네, 그렇죠. 이쪽에 이 세대의 의향이 투표 참여 의향이 75.3%로 지난 대선 66.4%보다 8.9% 포인트 상승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40대도 상승하고 그런데 60대하고 70대는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줄어들었어요. 예. 네, 물론 이제 큰 건 아닙니다. 지난 대선보다 0.9%, 0.8% 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번 투표 안 할란다 투표 이런 의향이 분위기고 많이 떨어졌다. 젊은 층은 나 이번 선거 적극적으로 해야겠다. 왜 그러냐 물었어요. 그랬더니 계엄 후에 지속되는 사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투표다라는 예.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. 여기에 동의한 응답이 지난 대선보다 16.8% 올라가지고 73.1%나 된다.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. 솔직히 그냥 이거는 뭐 가치 평가를 다 떠나서 네. 현실적으로 네. 그 노년층의 실제 투표 참여율은 높아집니다. 네. 그리고
20, 30대 투표 참여율은 낮아집니다. 의향보다 낮게 나온 게 현재까지의 추이이고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 노인이 어떻다, 뭐 청년이 어떻다 이런 평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면 되는 거고.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과제를 어떻게 할 거냐. 그럼 청년층의 투표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거냐. 네. 이런 건데 지난 총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, 우리 국민들이 그 투표를 기다렸어요. 소위 그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투표 마렵다. 네. 근데 이번에도 투표 마려워. 빨리 투표하고 끝내고 싶어. 심지어 예. 빠른 투표가 마려워요. 그러니까요. 급투표 욕망이 커요.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 저는 네. 사전 투표 때 그런 투표 행을 가지신 분들이 사전 투표가 이번에는 금토가 아니에요. 네. 목금이에요, 목금. 평일이기 때문에 네. 사전 투표를 하는 게 토요일 날 아침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목금 사전 투표를 하는데 이때 서울 특히 수도권의 네. 젊은 층들이 압도적으로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소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. 또는 뭐 마음이 조금 뭐 있는 분들이 투표를 네. 포기하십니다. 어차피 안 된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압도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전 네. 투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예, 예. 말씀 주셨고